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차 배출권 거래제 시장정보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의 정재서 차장입니다. 지난 4차 포럼에 이어 근본 5차 포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금일 포럼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업은 배출권 거래제의 폐기물 부문과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목표관리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감축 설비 지원 사업에서는 작년까지 폐기물 부분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사업에서 전 분야로 확대된 에너지 다소비 시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 추가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소개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뿐 아니라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에너지 효율 제고와 같은 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문준호 대리께서 배출권 거래제의 폐기물 부문 감축설비 지원 사업과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제로 설비 지원에 대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문준호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개요,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소개,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폐기물 부문의 할당 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비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폐열 회수 설비, 터빈 발전,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LED 등의 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신청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돔으로 접수합니다. 다음은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부터 20억 원의 예산으로 배출권 거래제 대상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는 업종별로 관장기관이 나누어짐에 따라 공단에서는 폐기물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지자체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작년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135억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입니다. 업체에서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서는 공단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예산 규모에 맞추어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업체에 통보합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시고 착수보고서 제출 후 선급금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완료 보고서와 시운전 결과를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주요 설비들입니다. 소각로의 폐열을 해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스팀 터빈입니다. 생산된 전력을 자체 사용하여 연간 6,600여 톤의 온실가스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외부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각,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회수하는 폐열 보일러입니다. 소각시설에서는 폐열 보일러를 추가 또는 고효율 타입으로 교체하여 폐열 회수량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산되는 스팀의 양 또는 폐열 회수로 인해 연료가 절감된 양 등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공기 압축기입니다.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로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125마력 4기를 교체할 때 연간 온실가스 400여 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ED 조명입니다. 기존의 투광등, 메탈등,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전력 절감 효과뿐 아니라 고장이 적어 자주 교체하기 어려운 고천장, 실외, 지하시설 등에 적합합니다. LED 1000개를 교체하여 CO2 200여 톤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앞서 본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탄소 중립 넷 제로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탄소 순 배출이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제도 중에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관리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후 경영활동을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 양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배출권이 남게 되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출권 거래제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수소,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탄소 무배출 시설이나 고효율 기기 및 폐열 회수 시설 등 저탄소 배출 설비를 도입하면 설비 투자비의 절반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와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키워드, 바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 전체 업종에 중소중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시 유효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한 지원 설비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신청업체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태양광 등 발전 설비는 손해 사용을 용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1년도의 지원 예산은 135억 원입니다. 설비 투자비의 50% 내에서 사업장별로 연간 3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지원 금액은 선정된 보조금 전체 금액을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이때 연간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 해 30억 원, 차년도에 30억 원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사업을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있습니다. 감축 효과가 뛰어나지만 사업성이 낮아 설치하지 못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투자회수 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 산정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비를 연간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에너지와 배출권 절감액의 상당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제한 조건으로 설비 투자비는 최소 6억 원 이상의 설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타 부처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고 탄소 중립 설비 등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지침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설비 목록입니다.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신청 전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규 추가된 탄소 무배출 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보일러 설치 시 정제시설, 개제시설을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LNG 등의 개제시설은 제외됩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에너지 등의 설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연료화하는 폐기물 열분해 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폐열 회수 설비, 탄소 포집, 차압 터빈, 연료 전환 사업뿐만 아니라 인버터, 공기 압축기, 고효율 기기 등 기존 사업에서 지원하였던 설비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폐기물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금년 예상은 12억 원입니다. 설비 투자비 50%까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단년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과 최소 신청 금액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설비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였으며 신규 사업과 지원 목록은 동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구분하였습니다. 모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종은 지원 기준 등을 검토하시어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그의 전체 업종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운영지침 별지와 서식에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원 설비와 관련이 없는 설비나 코로나 지원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설비별로 작성합니다. 같은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설비는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설비와 섞여 있을 경우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규 사업의 설비 투자비 6억 원 이상의 조건은 사업 신청서별로 적용됩니다. 다른 종류의 다수 설비를 합쳐서 6억 원이 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 나라돔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별로 첨부 파일을 구분하여 한 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체 내 사업장별로 담당자가 달라 각각 신청하게 될 경우 업체별로 5건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은 지원 조건에 해당되므로 산정 근거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철거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설비 투자비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업평가뿐 아니라 향후 사후관리 시 목표량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 가능한 양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사업 진행 시 연차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연간 30억 원 적용되기 때문에 단연간의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연도별로 30억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서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업체 담당자의 발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점 70점 이상인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되고 상위 점수 순서대로 예산에 맞추어 선정합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후관리 적정성 항목으로 40점을, 설비 투자비 대비 감축량, 그리고 감축률을 항목으로 40점 배점되었습니다. 특히 사업효과는 산출 타당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효과와 감축률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신재생에너지 혹은 탄소 무배출 설비 지원 시 가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 혹은 2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수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 계약은 설계 적정성 검토, 공사 계약,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계약 시 사업기간, 설비 모델, 계약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선정 후 계약 진행 단계에서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이나라돔 시스템으로 필수적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오후 6시가 넘을 경우 제출되지 않습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 전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 모두 이나라돔으로 시청하여야 하며 우편, 방문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는 공단 누리집, NGMS 공지사항 및 이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현재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이나라돔 시스템으로 필히 접수하여야 하고 오후 6시가 넘을 경우 제출되지 않습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 전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 모두 이나라돔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공고는 공단 누리집, NGMS 공지사항 및 이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다도비 시설 탄소 중립 설비, 감축 설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모 신청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3월 24일까지 공고가 진행되고 4월 중에 서류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공단과 협약 체결, 착수보고서 제출 등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 예산 발생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해 지원업체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배추권 거래제 참여업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업 신청 검토 과정에서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문진호 대리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신유경 대리께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오늘 설명드릴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신유경 대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금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사업이 21년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접수 중에 있는데요. 오늘 사업 소개를 들으시고 감축설비 도입을 고려 중인 관리 업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는 지원 사업을 신청을 고려하시는 목표관리 업체에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함과 있고, 향후에 지원 업체에 선정되신 이후에 사업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 5번까지의 절차는 사실 선정을 고려하시는 업체에서는 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영상의 더보기란에 가시면 링크로 걸어놔서 이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표관리제 설치 지원 사업은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감축설비 도입의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보조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
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3주체의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 지원업체가 되시는 거고, 상위 보조사업자는 저희 공단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성격은 이게 보시면 공모형, 예치형 사업에 해당합니다. 공모형 사업은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모집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드리는 공모형이고, 예치형 사업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위 보조자가, 저희가 공단이 상위 보조자가 되겠죠. 교부 결정 통지 후에 지원업체한테 보조금을 드릴 때 그 사업비 통장으로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재정정보원 안에 예탁 계좌에 보조금을 교부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사업자가 감축설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 수행업체나 아니면 감축설비 공급업체에게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 그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사업 집행 등록을 하시면 그 건건마다 사용건마다 예탁 계좌에서 그 거래처로 입금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치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치형 사업은 보조금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사업 종료 시에 사업비를 정산하실 텐데 이미 집행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확인된 바기 때문에 그 정산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예치형 사업을 이제 하시려면은 이 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은 이제 기존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보조 사업을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절차를 좀 시스템화,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통합 관리망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도입 경과를 보시면은 시스템이 2017년 7월 이후에 이제 전면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중앙 관서나 지자체, 보조 사업자는 이 보조금 통합 관리망, 이 나라 도움입니다.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보조 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을 이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이 나라 도움의 활용이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이 시스템과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 사업 수행 단계인데요. 이것은 보조금 수행 그 절차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고부터 선정을 하고 교부 결정을 드리고 교부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이 정산돼서 완료돼서 사후 관리까지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원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인데요. 전 부문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의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저희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사업 당해년도가 목표관리 대상 기간에 해당하시는 관리 업체셔야 됩니다. 이 대상 기간이라고 하면은 지원사업을 하는 해의 그 전년도에 목표관리의 감축 목표를 부여받으시고 사업 공고 시에 관리 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하신 업체이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비율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비라 하면 그 설비를 구입비와 설치 공사비, 감리비, 컨설팅비까지를 드리는 거고, 제외되는 거는 부가가치세라든지 토지 구입비, 건물 공사비, 또 기존 설비의 철거비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제외 사항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보조금 중복 지원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는 감축 설비에 대해서 타 기간에 자금 지원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 다만 설명드릴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투자비가 아마 발생하실 건데, 그 투자비에 대해서 대출을 저리에 금리 지원을 받으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중복이라 보지 않습니다. 동일 내역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조금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감축 설비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감축 설비 목록입니다. 총 14개 감축군으로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감축 설비 목록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대상 감축 설비가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입니다. 추진 절차는 크게 사업을 접수해서 선정되는 과정이랑 그리고 착수가 들어가셔서 사업 관리하는 기간, 그리고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 사업이 종료한 후에 사후 관리까지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사업 접수에서 선정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 선정 단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추진 절차의 여기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집 공고인데요. 이게 바로 이나라 도움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나라 도움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집 공고 찾기 로 들어가셔서 공모사업 찾기로 들어가셔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나 목표 관리 업체로 검색하시면 저희 사업을 이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저희가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나라 도움을 통하셔서 신청서를 제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저희 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직접 주셔야 됩니다. 그 공고문에 안내드린 대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좀 문의가 있었던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감축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 입증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감축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선 전의 배출량과 개선 후의 배출량을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개선 전이라고 하면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건데요. 그 방법은 일단 배출량이라 써있는데 배출원이겠죠. 배출원을 파악하시고 배출량 산정식을 선택하신 후에 거기에 나오는 개수를 확인하셔서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 배출원을 이제 파악하실 때 기존 설비의 배출량을 파악하실 때 기존 설비의 이제 활동도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과거의 15일 정도의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기존 설비에 모니터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시면 에너지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의 전력 양계라든지 유량계를 설치하시고 대략 한 7일 정도의 설비에 대한 배출 활동도를 이제 파악하셔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도 안 된다 하시면은 방법 3번의 설비 사양서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을 파악하신 후에는 이제 배출량 산정식을 가지고 배출량 산정해야 되는데요. 아마 감축 설비는 크게 전력 사용에 대한 배출량,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이 대부분 적용될 것입니다. 이 이외의 배출량 산정은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별표 6을 참고하시면은 해당하는 배출량 산정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을 확인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배출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배출 개수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전력 개수를 쓰시면 되고 또 연료 사용에 의한 배출 개수는 앞에와 같이 배출량 보고 인증에 관한 지침의 별표 10 내지 12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CO2 온실가스가 CO2만 있는 게 아니니까 CO2, 메탄, 마산화질소에 대한 배출량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신 다음에 제출 주시면 됩니다. 환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지수를 이렇게 곱하셔서 연간 CO2 환산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유의하실 거는 신청을 이 나라 도움에서 해주셔야 되고 제출 서류는 공단으로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입니다. 예. 첨부 서류의 비교 견적이 좀 중요한데요. 도입하시려는 감축 설비를 공급하는 3곳 이상의 회사에서 비교 견적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원업체 선정 과정입니다. 선정평가 체계입니다. 목표관리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주시면 저희 공단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출 주신 신청서가 적합한지, 그리고 사업비 산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분들께 드려서 심의위원분들이 선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평가 배점표나 그 기준을 보시고면은 좀 신청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그리고 선정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좀 고려하시는 목표관리 업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신유경 대리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민경국 차장께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경국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염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고자 설비 설치 개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과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공장이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수질, 대기, 폐기물, 비점 오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 악취 및 소음 진동의 저감을 위한 설비, 물의 재이용 및 폐기물의 재이용 등 자원 순환을 위한 설비, 건축물 및 오염 방지 시설 등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 신재생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 생태용목 등 친환경적 시설 및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기타 친환경 요소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설비를 융합해서 설비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게 생태공장 구축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작년도 20년도에 11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올해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59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총 3년간 1,01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 분야는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스마트 시설, 악취 저감, 소음 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 설비와 협업 사업인 스마트 시스템, 공정 에너지 분야 등 10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조공장이라고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를 융합해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상기에서 말씀드린 지원 분야 1에서 8번까지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9번과 10번은 협업사업 분야로서
신청 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 평가에 고려돼서 평가에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저감 같은 경우에 현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더욱더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해 기업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어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추진 절차를 보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과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산업부의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 세 가지 사업이 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업부의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 협약 체계에서부터는 별도 산업부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고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지원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60%, 민간 부담금이 40%로 되어 있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50%, 민간 부담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협업 사업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과 클린 팩토리 사업은 별도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분야는 오염물질 저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폐기물 저감, 유해원료 사용 절감 및 비점오염 저감 등이 해당되고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재이용, 빗물의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등이 해당됩니다. 온실가스 저감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시설, 열 원료 전환 시설,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오염 방지 시설, 에너지 절감 등이 해당되고 스마트 시설은 오염 방지 시설의 모니터링, 오염 방지 시설의 제어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악취 저감 부분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소음 진동 저감 부분은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친환경 시설은 녹지 및 생태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과 기타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협업 사업인 클린 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 에너지 관리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제고 설비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IoT 공정 모니터링, 오염물질, 스마트 제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각 지원 분야별 세부적인 또 지원 대상은 보시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본 사업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2월 8일 날 본 사업 공고가 떠 있는데 그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상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분야도 세부적인 지원 대상 분야는 보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분야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설 및 악취 저감, 소음 진동 저감, 기타 친환경 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 시설은 보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사업인 산업부 협업사업과 중기부 협업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상 자료도 보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태공장 구축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는 벨기에 에코버라는 회사가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붕에 특수 잔디를 식재를 해서 여름과 겨울에 온도 조절이 크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고 석탄 폐기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해서 공장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로 폐수 재이용을 위한 정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이 기존 공장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절감되었고 95%의 폐기물이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사례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생태공장 구축 사업 선정 기업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소류에 대한 폐기물이 다량이 발생이 되었고 세척 과정에서 절임 폐수가 발생돼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나오는 폐기물을 자원화 설비를 구축해서 건조시켜서 사료화 및 퇴비화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절임 폐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생산 공정에 재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유유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 설비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생태 연못 등을 조성해서 녹지 공간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친환경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생태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제한에 대해서는 보시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공장 구축을 통해서 오염물질 저감이라든가 자원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제고하는 게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한 2022년까지 한 13,000톤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1,000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올해 사업은 2월 8일 날 공고가 돼서 3월 8일서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업은 4월에서 5월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5월 달에 협약이 체결이 돼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요. 사업 완료는 올해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결과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 및 사후 관리 3년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신청 및 접수에 있어서는 신청서라든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접수 지금 기간은 3월 16일 날 5시까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과제에 대한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평가를 해서 통과된 기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최종 선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평가 시에는 발표 평가뿐만 아니라 조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 및 후보 기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과제에 대해서 사전 및 선정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 목적의 부합성이라든가 적정성, 어떤 예산이라든가 기대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을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점 사항이 있는데, 일단 중소기업이 주로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점 3점을 주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해 주시고, 최대 가점은 5점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된 기업과 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협약 체결에서 진행하면서 어떤 해약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 가능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협약 체결 후에 뭐 중간 점검이라든가 저희 공단에서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최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공 과제,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실패 과제로 구분해서, 실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환수라든가 그런 제재 조치도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나눠서 인건비라든가 직접비, 위탁사업비로 크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일단 과제명을 과제명을 선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협약 기간은 이번 올해 말까지 협약 기간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청 기업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수질 오염물질 저감이라고 하면은 몇 %를 저감할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뒷부분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상 효과 부분에서는 사업 전과 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서 예상 효과를 제시를 하면 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로 구분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면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그런 서류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직인을 날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로 연락을 주시면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 7년 차를 맞는 해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차 계획 기간이 시작된 해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분야도 기존과 같은 감축 설비 도입과 같은 공정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업체의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발표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 공고문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